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옛것을 지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옛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은 익히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옛날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예요.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날, 한식. 여러분들 한식이라고 들어봤나요? 식목일 무렵이 되면 성묘객의 행렬 때문에 길이 곧잘 막혀요. 우리 결에는 옛부터 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대요. 조상의 무덤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 설날과 추석과 한식에는 반드시 성묘를 했죠. 바로 이 전통이 이어져 식목일 무렵이 되면 성묘객의 발길이 분주해진다고 해요. 한식이 양력으로 식목일이나 바로 그 다음 날에 오거든요. 지금도 한 60대에서 70대 되신 어르신들은 한식날에 꼭 성묘를 간답니다.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 한식. 한식에는 왜 찬밥을 먹었을까요? 그림에 보이면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있죠? 불이 탄 것 같아요. 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 산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식에는 왜 찬밥을 먹었는지 알아보아요. 옛날 중국 춘추시대의 진나라에 중이라는 왕자가 있었대요. 중이는 모함을 받고 나라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죠. 하지만 쫓겨난 왕자를 대접해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중이는 숱한 날들을 길 위에서 찬 서리를 맞으며 새우잠을 자야 했죠. 그러다가 중이는 끝내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는 외진 곳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중이를 따르던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왕자가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무엇이라도 먹여야 했지만 하도 많은 날을 떠돈 탓에 식량이 바닥난 지 오래였거든요. 가까이에 식량을 구할 만한 집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 왕자의 심부름을 하던 개차주라는 시종이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와 신하들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꾸러미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으로 왕자님께 국을 끓여 드리십시오. 개차주는 이렇게 말하고서 쩔뚝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런데 돌아가는 개차주의 뒷모습을 보니 바지 허벅지에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어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왕자를 보다 못해 개차주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가져온 거죠.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개차주의 허벅지 살로 국을 끓였어요. 개차주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지 중이는 그 국을 먹고 금세 기운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국이 개차주의 허벅지 살로 끓인 것임을 알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로부터 몇 년 뒤 중이는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왕이 되었어요. 바로 이 왕이 춘추시대에 중국을 호령하던 진나라의 문공입니다. 문공은 왕이 되자마자 힘겨운 시절을 함께한 신하들에게 큰 상을 내렸죠.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허벅지 살을 바칠 만큼 충성을 다한 개차주에게는 상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개차주에게 몰려와서 문공의 헌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들 때 다르고 날 때 다르다더니 어떻게 폐하께서 공을 잊을 수 있단 말이오. 누가 아니라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폐하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소.
사람들은 개차주에게 문공을 찾아가서 서운한 내색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차주는 벌컥 화를 냈죠. 됐소이다. 나는 상을 받으려고 충성을 바친 것이 아니오. 그리고 나서 계자추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이라는 높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크,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군. 그 소식을 듣고 문공은 크게 후회했어요. 사실 문공은 계자추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옛 공을 내세워 벼슬을 얻으러드는 사람이 어찌나 많았던지 계자추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넘겨짚은 거죠. 문공은 계자추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자기 옆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자추를 데려오려고 몸소 면산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면산은 산세가 깊고 험준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수백 명의 군사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계자추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죠. 그때 한 신하가 꾀를 냈어요. 배야, 산의 세면에 불을 지르십시오. 천하의 계자추도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산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불길이 미치지 않는 쪽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공은 그 신하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튿날 문공은 병사들을 시켜 면산의 세면에 불을 놓았죠. 그리고 불을 놓지 않는 쪽 산 밑에서 계자추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계자추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온 산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문공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불길이 거치자 병사들을 시켜 면산을 다시 뒤지게 했어요. 계자추는 불길에 까맣게 타버린 버드나무 및 바위 동굴 앞에서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자추의 시신을 관에 넣으려다 보니 동굴벽에 언뜻 피로 뭔가 적어놓은 것이 보였죠. 살을 바쳐 충성을 다한 것은 폐하께서 늘 청명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문공은 내가 귀한 사람을 잃고 말았구나 하고 한탄했어요. 그리고 계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날을 한식으로 정하고 한식날에는 나라 안 어디에서도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죠. 이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우리 조상들도 한식이 되면 전날 해둔 찬밥을 먹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성묘를 했답니다. 아, 한식은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거였군요. 자, 그러면 한식은 어떻게 우리 명절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봐요. 양력으로 4월 5일이나 6일에 드는 한식은 중국 진나라의 중신 계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던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죠. 사실 한식이 우리 결의의 명절로 굳어지기까지는 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인류는 불을 일으키는 법을 발견하면서부터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고 밤을 겁내지 않게 되었으며 음식을 익혀 먹고 쇠붙이를 녹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불을 생명을 일으키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상 만물이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봄이 되면 생명을 북돋아 일으킨다는 뜻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주었어요. 이 불은 관할을 거쳐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새 불이 왕의 손을 떠나 백성들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소중한 새 불에 애기 낄까봐 묵은 불을 꺼두고 찬밥을 먹었어요.
바로 이 기간이 한식과 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한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죠. 불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선조를 받들었기 때문에 신성한 새 불을 받는 날,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냈고요. 한식날에는 죄인에게도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한식에는 특별한 놀이가 없었어요. 한식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조상의 무덤에 찾아가 성묘를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식이 엄숙하고 딱딱한 날만은 아니었대요. 성묘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무덤 앞에 모여 앉아 제물로 올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두런두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이렇듯 한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을 쌓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한식을 국경일로 정하고 관리들에게도 휴가를 주어 성묘를 하게 해주었어요. 죽을 죄를 짓고 갇혀있는 죄인에게도 이날만큼은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한식 무렵이면 구렁이를 대접하는 농부들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볼까요? 한식 무렵이 되면 농부들은 밭갈이를 시작해요. 모판에 벽씨도 뿌려야 하고 밭에 무, 배추, 고추 등 채소의 씨도 뿌려야 하죠. 한식 때 우리 조상들은 농사일로 숨돌릴 틈 없이 바빴어요. 하지만 바쁜 만큼 풍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죠. 곳에 따라서는 한식 때 수학과 관련된 행사를 치르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와 황해도인데 제주도에서는 한식날 어부들이 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빌었어요. 황해도에서는 논둑이나 밭둑에 밥을 차려놓고 둑지기를 대접했고요. 둑지기란 논이나 밭에 사는 커다란 구렁이를 말해요. 구렁이는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아 먹기 때문에 집안의 재물을 늘려주는 복된 동물로 여겼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집안이 잘 되기를 기원할 때 흔히 구렁이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황해도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논밭의 둑지기에게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구렁이를 대접하는 농부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자, 이렇게 옛날에는 이러한 풍습들이 진행되어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많이 변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는 어떠한 풍습들이 자리 잡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의 옛 풍습,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풍습들이 이어질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식날에 대해서 들려드렸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소중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